한국 현무-6 발사 속도 측정 9800km, 현무-5 실물 공개 현무-6 개발 상황, 현무-6 수소압력탄 40발 다탄도. 지난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국판 벙커버스터, 괴물 미사일 등으로 불리는 현무-5가 공개되면서 이 거대한 미사일을 운반 발사하는 이동식 발사 차량도 큰 관심을 끌었다.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데다 차량의 형태나 크기, 움직임이 기존 차량과 적잖이 달랐기 때문이다. 현무-5 이동식 발사 차량은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된 발사 차량, 현무-2 탄두개량형 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추정과 형태적으로 비슷하지만 캐빈, 차량 앞부분, 과 전장, 차량 길이, 바퀴수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현무-5 이동식 발사 차량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완성자 업체 기아가 개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가 차량을 만들면 현무-5 미사일을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넘겨져 현무 미사일 본체와 조립된다. 기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용 차량 개발 전문 연구소와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현재 소형 전술 차량, 중형 표준 차량, 2.5T, 5T, 1호T 등 다양한 군용 차량을 생산 중이다. 현무-5 발사 차량은 대형 전술 차량 영역에 포함되는데 홈페이지 등에도 사진이나 기타 성능 등 재원이 일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일부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 차량은 제식명이 K901로 알려진 기아 대형 전술 차량의 개량 버전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그만큼 현무-5 등 전술 미사일에 대한 보안이 철저하다는 의미다. 현무-5 관련 재원 등은 군사 2급 비밀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2급 비밀의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밀을 말한다. 현무-5 이동식 발사 차량은 구동축이 모두 9개로 구성된 18X18 방식이다. 좌우측에 각각 9개씩 모두 18개의 대형 바퀴가 달려있다. 지난해 공개된 차량은 10X10으로 좌우측 각각 5개씩 10개의 바퀴가 달려있다. 현무-5 발사대 차량의 바퀴수가 늘어난 것은 탄두 중량만 8에서 9T. 총 중량은 36T쯤으로 추정되는 현무-5의 무게를 견뎌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이동식 발사 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9개의 차축이 운전대를 돌리면 좌우측으로 돌아가는 후륜 조향 장치도 설치됐다. 이 기능 덕분에 공개된 영상처럼 현무-5 발사대 차량은 운전대를 돌리면 가장 앞의 바퀴와 나머지 8축의 뒷바퀴가 동시에 좌우로 움직인다. 이러면 좌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수평 이동이 가능해져 회전 반경이 크게 줄어든다. 이는 미사일을 다양한 장소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고 적군이 아군의 미사일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장점이 된다. 이 밖에 럼플렛 타이어와 공기압 조절 장치, 방탄 캐빈, 화생방 방호 처리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엔진이나 변속기 재원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기아가 속한 현대차그룹에서 생산하는 엔진 중 가장 출력이 큰 엔진이 540마력을 내는 것을 고려하면 이 엔진이 사용됐거나 이를 튜닝해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를 좀 더 강화했을 가능성은 있다. 변속기는 최근 군용 차량에도 많이 장착되는 자동 변속기가 채택됐을 것으로 보인다. 2. 지상 방산 전시회에서 차세대 헬기로 이목 집중시킨 KAI ER 현장. 국내 최대 지상방산 전시회 KADX 2024가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계룡대에서 열린다. 한국 지상무기 체계를 책임지는 핵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저마다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지상장비 하나 없이 대형 부스를 내고 참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업체가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주인공이다. KAI는 이번 전시회에 지상작전과 연계할 수 있는 국산 회전익, 헬리콥터 시리즈를 대거 선보였다.
KAI가 제작해 전력화에 성공시킨 KUH-1 수리온 헬기부터 차세대 회전익 전력인 소형 무장 헬기 LAH까지 KAI만의 독자적 회전익 기술력이 대거 공개됐다. AI와 VR 등 첨단 기술이 무기체계와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국방혁신 4.0에 부합하는 유무인 확장형 미래 무기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전시회에 등장한 수리온 모션형 시뮬레이터가 있다. 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외 체험객에게 실제 헬기와 유사한 탑승 및 조종 경험을 제공하며 함께 전시된 스마트8 자동 시험 장비, 항전 통합 시험 장비, 시뮬레이션 기능 통합 정비 장비, 시연을 통해 KAI 헬기 도입 이후 조종에서 정비로 이어지는 운용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더불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중심으로 한화, 소형 무장헬기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도 두드러졌다. NACS는 KF-21과 무인전투기, 다목적 무인기, 적외도 통신위성이 연계된 공중전투체계다. KF-21 조종사는 USCV와 AAP로 구성된 무인기 편대를 통제하며 고위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AI 기반 자율 업무가 가능하고 고속 대용량 데이터 링크도 뒷받침된다. 이를 위해 조종사 업무 부하 경감 기술도 마련했다는 게 KAI의 설명이다. KAI는 NACS의 핵심으로 AI 파일럿 기술을 개발 중이다. 올해 2월엔 관련 기술에 1025억 원 투자를 확정하는 등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서울대와 업무 협약을 맺고 AI 가상항공기 설계 및 구현 과제를 협력 중이다. LAH는 육군에 노후된 500MD와 AH-1S 코브라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 소형 무장헬기다. MUMT가 적용되고 20mm 발칸 400발과 공대지 유도탄 첨검이 총 4발까지 장착 가능하다. 70mm 로켓도 총 14발까지 발사할 수 있다. 2024년 중으로 초도양산 물량이 납품될 전망이다. 특히 사축 자동 비행조정 장치를 적용해 기류나 사격 반동으로 기체가 흔들려도 사축을 자동으로 제어하며 고정 사격할 수 있다. KAI는 이러한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인과 아우르는 미래 전투 솔루션을 구축 중이다. 행사 동안 KAI 부스는 수리온 시뮬레이터 체험 및 유무인 복합체계와 차세대 고속중형 기동헬기 등의 미래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사우디, UAE, 카타르 등 중동 국가 대표단의 방문도 이어졌으며 KAI는 추가 수출 및 회전익 수출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마케팅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강구영 KAI 사장 역시 주요 해외 바이어와 VIP들에게 직접 KAI의 기술력을 설명하는 등 적극 세일즈에 나섰다. 강구영 사장은 올해 LAH 초도양산 물량이 납품되면 육군 항공 전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며 수리온 LAH 개발 사업을 통해 쌓아온 K헬기 기술력과 노하우로 첫 회전익 해외 수출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3. KADX 현장, 폭설에도 적진 감시, 최초 공개 0.25m급 레이더파 위성의 능력은 2일부터 6일까지 충남 계룡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서 레이더파를 이용해 지상 관측이 가능한 최첨단 소형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과 레이더 등을 선보였다. 해당 최첨단 위성과 레이더를 사용하게 되면 비나 눈 등 지상의 악천후 상황에서도 24시간 지상 감시가 가능하다. 하나 시스템이 2일 선보인 지구 관측 위성 중 하나인 소형 SAR 위성은 일반 위성과는 모습부터 크게 다르게 생겼다. 일반적인 인공위성들은 본체와 태양 전지판, 탑재 시스템이 별도로 나뉘어 있지만 SAR 위성은 일체화된 하나의 블록 형태 모습으로 생겼다. 이번에 전시된 소형 SAR 위성은 해상도 1m, 0.5m, 0.25m급 등 3종이며 이 중 가장 해상도가 높은 0.25m급은 이번 KADX를 통해 국내 최초로 공개됐다.
KADX에서는 이 소형 SAR 위성이 촬영한 세계 곳곳의 영상도 함께 공개됐다. 지난 4월 처음 공개한 검은색 위쪽 삼각형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 검은색 위쪽 삼각형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홈구장 양키 스타디움 검은색 위쪽 삼각형 두바이 인공섬 팜주메이라 검은색 위쪽 삼각형 2024 하계올림픽이 개최된 파리 올림픽 스타디움 검은색 위쪽 삼각형 한국군이 해외에서 수행한 최초의 인재 구출 작전지인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 검은색 위쪽 삼각형 국내 목포항 등 소형 SAR 위성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각종 지리 영상들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한화시스템은 다목적 감시용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도 함께 선보였다. 항공기용, 무인기, 드론, 용 AESA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에 비해 무게와 부피를 크게 줄인 것으로 지상 및 해상의 이동 표적 탐지 능력을 갖춰 감시와 정찰, 탐색 구조 등에 최적화돼 있다. 크기가 작고 가벼워 유무인 고정익 및 회전익기 등 다양한 소형 항공기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민간인 피해를 발생시킨 각종 자폭용 드론의 침투로부터 영공을 방어할 수 있는 드론 대응 다계층 복합방호 체계도 전시됐다. 도심 중요 지역의 빠른 방어를 위해 구성품을 차량에 탑재해 기동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레이더파를 활용하는 SAR 위성은 기후가 아무리 악천후라 해도 또한 적군의 열 감지가 안 된다고 해도 지상 촬영 및 감시가 가능하다며 인공위성을 통한 정찰뿐만 아니라 지상군, 방공망과의 지휘체계 통합 등도 계속 개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